80년대 불타버린 미신 공장의 귀신머리. 우리 동네 바로 옆에는 미신 공장이 하나 있었다. 공장 내부에는 미싱 소리가 매일같이 들렸고 위생복과 비슷하게 생긴 작업복을 입은 아주머니와 아가씨들이 매일같이 공장 안에서 미싱을 돌렸다. 점심시간엔 직원들이 공장 밖에 나와 빵과 우유를 먹으며 짧은 점심시간을 보냈고 가끔 동네 사람들에게서 점심밥을 돈 주고 사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싱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미친 듯이 솟아올랐다. 불이 난 거였다. 타오르는 불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공장 안에서 자욱한 검은 연기가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며 하늘로 뻗어가고 있었다. 공장 밖으로 직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직원들은 공장의 작은 문을 통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검은 연기 때문에 눈이 매워서인지 직원들은 공장과 동네를 구분한 철조망 울타리까지 와서 부딪힌 뒤에야 자신이 밖에 나왔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소방서에서 출동해 불길을 제압했지만 연기 때문에 탈출하지 못한 직원 몇몇이 공장 내부에서 질식사했다고 했다. 검은 연기의 원인은 미신 공장 내부 창고에서 출고를 앞둔 재고 물품들의 옆에서 누가 담배를 핀 뒤 홍초를 대충 버렸는지 홍초가 물품 사이로 들어갔고 거기서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 불길이 일어나며 유독가스가 발생했다고 한다. 창고 안에 연기가 가득 찬 상황에서 그걸 모르던 직원들이 창고를 개방했고 순식간에 연기가 미신 공장 내부를 가득 채웠다는 거였다. 경찰은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찾고자 했지만 끝내 찾지는 못했다. 동네에선 공장의 작업 시간에 창고에서 담배를 피며 여유를 부릴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바로 공장 사장의 아들이 범인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공장 사장의 아들이 아버지가 안 볼 때면 창고에 가서 뭉땡이를 피운다는 걸 공장 직원들이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점심을 얻어먹으며 자주 얘기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공장은 문을 닫아버렸다. 연기에 그을린 자국이 밖에서 볼 때도 심해서 건물을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할 판이었다. 공장 사장이 몇 달 뒤에 거기다 큰 의류창고 겸 매장을 만들어 아들에게 운영을 맡긴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흉흉한 소문도 사그러들었다. 동네엔 큰 규모의 의류 매장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 공장 건물은 그렇게 몇 달간 방치되었는데 그 사이 그 건물은 동네 초등학생들의 대단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변변찮은 놀이시설이 없던 동네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 운동장 다음으로 넓은 놀이터가 생긴 셈이었다. 대낮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들이 축구공 하나만 덜렁 가지고서 그 공장으로 들어갔다. 검게 그을린 미신 공장의 건물 입구와 미신 공장 철조망 울타리를 각각 골대로 삼아 두 패로 나뉘어 축구를 시작했다. 벌떼 축구가 되어 우르르 몰려다니던 아이들. 마침내 철조망 쪽을 골대로 한 아이들 하나가 슛을 했다. 골키퍼를 맡은 애가 있었지만 그 아이는 일명 깍두기였다. 그런 아이가 운동신경이 있을 리가 없다. 공은 결국 키퍼를 지나쳐 골인을 했고 미신 공장 건물의 내부로 들어가 버렸다. 골키퍼를 향한 같은 편의 비난이 날아왔고 공은 결국 골키퍼를 맡았던 아이가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은 그동안 공장 앞에 서서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야기를 나누며 깍두기가 공을 가지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 계속해서 기다렸다. 하지만 깍두기는 나오지 않았다. 처음엔 짜증을 내던 아이들도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무언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건물 입구에 서서 내부를 향해 깍두기를 맡았던 아이의 이름을 연신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이윽고 아이 중 하나가 울먹이기 시작했고 패거리 중 가장 덩치가 큰 아이가 선봉이 되어 다 같이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공장 내부는 화재 때 발생한 검은 연기 때문에 전부 검게 칠해진 상태였다. 천장도 바닥도 기계들도 전부 검게 칠해져 있었다. 전기 공급도 중단되었으므로 암흑천지였다. 천천히 손을 잡고 일렬로 들어가는 아이들. 줄 맨 끝의 아이는 공장 입구에 서 있기로 했다.
공장 안으로 제일 먼저 들어간 덩치 큰 아이의 눈이 점점 어둠에 익숙해지며 공장 한복판에서 미신 기계들 사이에 홀로 쪼그려 앉아있는 깍두기를 발견했다. 땅에 떨어져 있는 공을 짚고는 가만히 쭈그려 앉아있는 깍두기. 너 거기서 뭐해? 덩치가 큰 아이가 깍두기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뒤에 있던 아이들이 깍두기의 기색이 심상치 않은 걸 감지했는지 동요하자 선봉에 있던 덩치 큰 아이도 겁을 먹기 시작했다. 천장과 바닥은 구분되지도 않고 가까운 물체도 검게 칠해져 분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아이들의 불안함은 극도로 높아졌다. 공 찾았으면 빨리 나와. 덩치 큰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깍두기는 미동도 없었다. 이윽고 덩치 큰 아이와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손을 놓고 소리를 지른다. 그 뒤에 있던 아이도 그리고 더 뒤에 있던 아이들도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 버렸다. 딱히 뭔가를 본 건 아니었다. 그저 겁에 질렸을 뿐이었다. 덩치 큰 아이는 예상치 않게 혼자 남겨진 상황이었다. 오금이 저려오는 상황에서 덩치 큰 아이는 순간적으로 깍두기에게 화가 났다. 저 녀석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덩치 큰 아이는 씩씩거리며 불안한 호흡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깍두기의 어깨 쪽 옷을 잡고 질질 끌듯이 걸으며 밖으로 나왔다. 공장 밖에 나와 환한 햇살을 보게 되자 덩치 큰 아이는 안심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를 그리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날 버리고 너네끼리 가냐? 겁쟁이들아 라고 놀릴 정도로 여유를 되찾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끌고 나온 깍두기의 모습을 보는데 깍두기는 넋이 나간 얼굴로 계속 땅바닥만 보고 있었다. 밖에서 기다리던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깍두기의 빈손을 보며 축구공은 어디 있냐고 물었다. 덩치 큰 아이는 분명 깍두기가 공을 짚고 있던 모습을 보았었다. 너 아까 들고 있던 공은 어디 있어? 깍두기는 갑자기 발작을 하며 바지에 오줌을 지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돌발 행동에 아이들은 당황해 깍두기만 바라봤다. 깍두기는 이어서 넋이 나간 그 얼굴로 사색이 되어 초등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미친 듯이 말하기 시작했다. 공을 찾으러 안에 들어갔는데 너무 깜깜한 거야. 안에 책상이랑 기계 같은 것 때문에 찾기도 힘들고 눈에 적응될 때까지 어둠 속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안에 그림자에 윤곽 같은 게 보였어. 그래서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미신 기계들 사이로 뭔가 통통 튀는 거야. 잘 보니까 동그란 게 축구공이다 싶어서 공을 딱 두 손으로 집었어. 아이들은 순간 이해했다. 그때까지 축구공이 통통 튈 리가 없잖아. 깍두기가 검게 그을린 두 손에 긴 생머리카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몇몇 아이들이 공장 밖으로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 덩치 큰 아이가 고개를 돌려 공장의 입구를 바라보았다. 공장 입구에서 검은 연기가 스멀스멀 퍼져나오는 게 보였다. 아니었다. 그것은 검은 연기가 아니었다. 검게 그을린 사람의 머리가 밖을 쳐다보며 자신의 머리카락과 손을 하늘하늘 흔들며 밖으로 뻗고 있었다. 덩치 큰 아이마저 깍두기를 버리고 집으로 도망갔다. 그리고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부모님이 공장 앞에 간 다음에 바닥에 쓰러져서 기절해 있는 깍두기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아이 부모님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의 이후 동네 초등학교에는 아이들이 공장에 가게 하지 말라는 가정통신문이 나왔고 몇 달 뒤 그 공장 건물을 허물고 지은 의류 매장에서 사장 아들은 각혈을 토하며 쓰러져 죽었다. 사장 아들의 사인은 쾌암이었다. 이후 미신공장 사장을 그 동네에서 본 사람은 없다. 동네 사람들은 그 아들이 창고에서 담배를 폈던 게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그날 아이가 만진 축구공은 분명 질식해서 죽어가던 직원의 귀신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